네,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리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40번째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특집이 되겠고요. 역시나 또 우리가 많이 익숙한 제시 벤츄라 그리고 또 나름 레트로한 맛이 있는 조 태시 토어가 함께 또 사회를 보면서 쇼가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시 벤츄라가 저번 케이지 매치 철창 경기 엔딩 장면에서 실언을 망언을 했기 때문에 안 부르지 않을까 했는데 또 불렀네요. 네, 또 불렀고 또 싱글 매치가 오프닝 경기로 랜디 오튼 대 드루 맥킨타이어 경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아나운서 테이블에 백스플렉스를 넣는 것은 이제 랜디 오튼의 시그네처인데 이거를 드루 맥킨타이어가 먼저 넣게 되면서 좀 경기 흐름이 좀 재밌어졌었죠. 또 오늘 이 경기가 스맥다운 때 빌드업 됐었죠. 드루 맥킨타이어 곁에 로건 폴 그리고 이제 랜디 오튼 곁에는 젤리 롤 해서 이렇게 사이드에 한 명씩 세컨드를 두고 경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게 또 젤리 롤이 훈련 중이고 젤리 롤이 썸머슬램에서 경기를 태그 매치도 할 수 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가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나운서 테이블 백스플렉스를 두루가 먼저 넣었지만 나중에 랜디 오튼도 갚게 되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드루 맥킨타이어의 찹을 랜디 오튼이 노셀링하는 장면이 이게 쉽지 않죠 사실. 근데 랜디 오튼이 좀 굉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셀링이 좀 맛있었어. 카리스마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인물 자체가 이 노셀링에 설득력이 있었다. 너 뭐하는 놈인데 더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제대로 전달됐고, 경기 중간에 또 이 세컨드끼리의 싸움이 또 발발하면서 대립이 점점 가속화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 자체는 이제 로건 폴이 시선을 이렇게 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눈을 파는 랜디 오튼이 클레이모어 맞습니다. 한눈을 파는 랜디 오튼이 클레이모어를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드루 맥킨타이어가 나중에 또 RKO를 맞게 되면서 랜디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클레이모어를 로프 위에 다리를 걸쳐서 랜디가 한번 버텼단 말이야. 근데 드루 맥킨타이어 너는 왜 RKO를 못 버티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여기는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라서 지상파라서 광고를 되게 많이 배정하게 되면서 경기가 4경기밖에 없었고 다들 뭐 피니셔 한 방에 다 끝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 쇼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기 후에 로건 폴이 뒤풀이 원럭키 펀치로 랜디 오튼을 때리니까 젤리 롤이 로건 폴을 쫓아내고, 그런 젤리 롤에게 클레이모어로 날리는 드루 맥킨타이어. 이 어떻게 보면 젤리 롤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가수죠, 가수. 예.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컨트리 음악이 있고, 그 컨트리 음악에 지금 계속해서 빌보드를 점령하고 있는 젤리 롤에게 클레이모어를 날린 거야. 이게 두 책임자, 단장 2명이 다 나와서 화가 나서 드루하고 로건 폴을 혼내요. 예, 로건 폴을 혼내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장면이 있었고, 카길이 관중석에서 어필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조패입니다. 이제 관중석에 오늘 나왔어요 카길이 이러고 있는데 나오미가 조패. 그래서 이제 니가디스 단장이 너네 내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로 화났다면은 경기의 규칙을 노홀즈 바드로 변경할게. 그리고 특별 심판은 비앙카야. 그래서 이제 손가락 부상으로 쇼를 비우고 있었던 비앙카 벨레어가 등장합니다. 네, 등장하면서 내일 에볼루션이 사실 레슬매니아 때 경기가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았어. 나배드 정도? 얘네의 실력 이상을 해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좋은 경기라고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에볼루션에서 또 해?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WWE도 그걸 알고 있죠. 노홀즈 바드로 경기 룰이 바뀌면서 무기도 쓸 수 있고, 특별 심판은 비앙카 벨레어로서 이 올해 상반기 가슴을 뜨겁게 했던 이 대립이 다시 한번 불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또 비앙카가 또 흑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객석에는 WCW의 레전드 DDP 그리고 이오하고 리아가 있었고요. 이제 DDP를 포함해서 많은 WCW 레전드들이 객석에 있었는데,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WCW의 연고지, 조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매치 솔로 시코아 대 지미 우소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스 무릎 부상 찌님, 세스 무릎 부상, 세스 큰일 났네. 좀 이따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US 챔피언십 솔로 시코아 대 지미 우소, 이게 친형제 간의 대결이죠. 각본상 막 그렇게 어필되진 않았는데 제이 우소, 지미 우소 마냥 솔로도 이 지미 제이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친형제 간의 대결이었고, 오늘도 스피닝 솔로가 아주 맛있게 터졌다. 그리고 지미 우소가 이 솔로 시코아에게 에이프런 점원 스플렉스를 넣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좀 많이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점원 스플렉스 넣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에이프런이 외곽이 철골로 되어 있죠. 철골. 링 안은 나무 송판과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해서 철골의 동생을 던지려는 형의 가슴 아픈 마음이 이 장면에 잘 드러나 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등으로 넘기기 위해서 본인이 떨어지는 모습, 형의 아름다운 희생정신이 보여지는 점원 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소 스플래시까지 넣게 되는 지미 우소, 하지만 솔로가 한번 버티게 되고요. 나중 가서는 이제 스피닝 솔로까지 두 번 넣게 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마무리 장면에서는 결국에는 솔로 시코아가 롤업 승리를 가져옵니다. 롤업 승리. 이게 롤업을 하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탈라통가가 다리로 밀어줘요. 심판이 그 다리를 못 봅니다. 왜냐면 이제 어깨를 봐야 되잖아. 어깨를 봐야 되는 심판 입장에서 이 장면이 안 보이는 거지. 상대방의 어깨를 보다 보니까 엉덩이 쪽을 가리게 돼요, 시야가.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솔로 시코아, 첫 번째 방어전을 성공합니다. 네. 성공하게 되면서 뒤풀이로 따봉 처형식을 해요. 따봉 처형식을 하는데, 처형식을 하고 나니까 등장해, 제이코 파투가. 이 제이코 파투가 그래도 동료애가 있다면 공격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탈라가 처음으로 빅붓을 날렸을 때부터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할 거 다 하니까 등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이콥이 할 거 다 하니까 따봉 처형식까지 끝나니까 등장하게 되면서, 과연 MFT를 모두 제압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링 위에서 모두를 제압해냅니다. 링 위에서 이제 로아통과 제이시 마테오를 제압을 했고, 또 링 바깥에 있는 나머지 둘한테도 수어사 다이브까지 장렬하게 되면서 나름 본인의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탈라통과 또 긴장감을 나타내면서, 탈라통과 제이코 파트도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골드버그의 은퇴, 계속해서 프로모가 나오고 있는 WWE가 있었고, 이 장면이 좀 저는 좋았어요. 랜디가 사과를 하죠. 천하의 랜디 오튼이 사과합니다. 젤리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왜냐면은 랜디 오튼이 스맥다운에서 본인이 초대했거든. 이번에 내 경기에 내 사이드에 서주면 좋겠어, 이렇게 초대했는데 클레이모어를 맞았잖아. 그래서 사과하는 거야. 근데 젤리롤이 나 못 참겠어, 그 두 명 모두 상대하고 싶어, 이러니까 랜디가 그러면 썸머슬램에서 할게, 우리는 RK 롤이야 이렇게. 랜디 오튼의 본명 랜디 키스 오튼의 RK를 따고 젤리 롤의 롤을 따서 이 팀 이름이 RK 롤입니다. RK 롤. 네. 해서 썸머슬램 경기를 지가 발표합니다. 지가. 랜디 짬밥이면 뭐 가능하죠. 진짜 주임 원사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또 객석에 또 스타이너 브라더스가 자리하면서 여전히 또 WCW 테마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싱글 매치, 세스 롤린스와 LA 나이트 경기. 이 경기가 좀 말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경기 전에도 말이 많았는데 경기 후에는 더 말이 많아집니다. 세스 롤린스 이 캐싱인 하냐 마냐, 뭐 오늘 메인 이벤트 캐싱인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서도 LA 나이트는 머니 인 더 뱅크 때도 진짜 마지막이다, 머니 인 더 뱅크 3년 연속 출전 이거 다 실패했다, 트리플 H가 LA 나이트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절대 챔피언 안 주려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세스 롤린스와 로우에서 활동 근거지까지 옮겨가면서, 브랜드까지 옮겨가면서 대립을 했고 세스와 경기를 하게 됐고, 이 지성파 경기 LA 나이트 또 진다? 이러면 LA 나이트 진짜 마지막 기회다, LA 나이트 이제 끝난 거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팽배했어. 근데 경기 중간에 이제 겉버스터 후에 프로그 스플래시 뭐 이런 거 좋았단 말이야. 스톰프 피하고 크로스 라인 넣고 뭐 근데 이제 LA 나이트가 나름의 본인의 부상 셀링을 했었어. 부상 셀링. LA 나이트가 본인의 부상 셀링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버클밤을 넣고 나니까 버클밤의 데미지로 허리가 아파서 버닝 해머를 못 넣는 장면이 있었어. 그렇게 되면서 LA 나이트가 부상 셀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스 롤린스가 라이언 설트를 하다가 무릎 착지를 하는데 무릎 부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링을 하고 있던 건 LA 나이트인데 다리를 다친 건 세스는 찐인 거야. 세스가 아사히 문설트, 라이온 설트를 넣다가 무릎 착지하면서 진짜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제시카카 심판이 상태를 살피죠. 계속할 수 있겠어? 계속할 수 있겠어? 이럴 때 이제 선수로서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나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심판이 X사인 하는 거고, 나 이거 진짜다. 다쳤다. 근데 경기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죠. 이제 제시카에게 BFT로 끝내라고 전달해줘 라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시카카가 LA 나이트한테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죠. 속행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제시카카에게는 바로 끝낼 거다라고만 전달을 해. 그 다음에 몸을 일으키면서 LA 나이트하고 가까울 때 경기를 콜하겠죠. BFT. 이거 세 글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스 롤린스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속행 의지를 밝히자마자 일어서자마자 BFT를 맞고 LA 나이트가 승리를 해요. 네. LA 나이트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근데 선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 이게 실제로도 경미한 부상인데도 그만두는 선수도 있어요. 신카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부상일 때 모두가 계속하라고 했는데 그만두겠다고 해서 오리지널 신카라로 기억하는데 그만뒀거든요. 예, 심판도 계속해라. 알베르토 델리오 막 개빡쳤죠 그때.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면 그래도 금방 끝내줄게 이랬는데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끝까지 하는 게 이 백스테이지에서의 리스펙트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신카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고 고릴라 포지션으로 들어갔어. 커튼을 열고 들어갔어. 고릴라로. 그러면 선수들에게 박수를 받았을까? 박수를 못 받죠. 하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끝까지 끝내는 선수들은 경기를 끝내고 링 커튼을 열면은 많은 스태프들과 트리플 H가 일어서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백스테이지의 관례예요. 세스 롤린스는 지금 백스테이지에서 리스펙트를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행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예. 그래서 세스가 속행 의지를 밝히면서 BFT를 맞고 LA 나이트가 승리하면서 LA 나이트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직 LA 나이트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트리플 H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LA 나이트가 지는 각본인데 세스의 부상으로 경기의 결과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세스가 이기는 각본인데 부상을 당한 거였잖아. 그러면은 아마 세스는 롤업승을 했을 거야. 실제로 오스틴도 파일드라이버를 맞고 오웬하트에게 목이 부러졌을 때도 형편없는 롤업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죠. 그래서 WWE는 본인들의 결과를 잘 바꾸지 않아요. 핀 벨러도 부상을 당했음에도 초대 유니버설 챔피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원래도 LA 나이트가 어떻게든 이기는 거였을 거야. 뭐 누가 등장을 하던 로만이 나오든 뭐 어쩌든 뭐가 됐든 간에 로만은 아마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간에 LA 나이트가 원래 이길 각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객석에 오늘의 범인들이죠. 오늘 메인 이벤트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 NXT의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 메인 이벤트를 말아먹은 브레이크 몰로와 제이시 제인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뭘 잘했다고 객석에 인사합니다. 저 이 경기 중계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세나맨은 그걸 중계하고 왔는데도 안 좋으잖아. 근데 그 경기는 진짜 와 일어서서 했어. 일어서서 와 진짜 개재미없다 막 이러면서 했어. 근데 여러분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전에 열렸던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는 마지막 경기 빼고 볼만합니다. 예.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 꼭 봐주세요.
네, 블레이크랑 제이시가 심각함. 요시키가 메인이었어야지. 그니까 말이야. 요시키 경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앞으로 요시키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반응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조시키 때문에 억울하게 졌어. 그래서 싱글 매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군터 대 골드버그가 되겠고, 이 문을 두드리는 분이 예전 WCW 때 보안 치프 스텝이야. 그러니까 이제 WCW 때 늘 골드버그의 문을 두드리던 분이 저분이래. 그 원래 원조 경호원이 또 오늘도 나와서 골드버그의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린 거야. 뭉클하네. 옆에 막 아들버그도 있고 막 골드버그 훈련 도와준 크루도 함께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골드버그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버그와 함께 나오고 있고, 심판도 있잖아. WCW 출신 찰스 로빈슨 심판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찰스 로빈슨은 옛날부터 WCW에서 심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베이전 되면서 심판들이 몇몇 니팩트릭, 뭐 찰스 로빈슨 몇 명이 합병이 됐죠, WWE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리스펙트를 쌓게 되면서 지금의 찰스 로빈슨이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심판마저 WCW, 오늘 참석할 레전드들도 WCW 테마로 쇼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58세 174연승 WCW와 WWE에서 모두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해본 골드버그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경기 초반에 군터의 찹에 노슬링하는 골드버그가 있었거든. 좀 멋있었어요. 네, 골드버그가 사실 그렇잖아요. 무적이잖아요, 사실 원래는. 근데 무적의 골드버그가 나이를 먹었어. 예전 같지 않아. 에이징 커브 왔어. 그걸 경기로 어떻게 표현해내냐. 그래서 골드버그가 처음에 패기로 노슬링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서서히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좌측 화면에 나오고 있는 스피어 바리케이트 자폭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골드버그는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 장면이 이제 내가 큰 데미지를 입게 되면서 경기 패배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골드버그가 관중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려가는 장면에서 원래도 무릎이, 한쪽 무릎만 2단 니패드를 하고 있었거든. 2단 니패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버그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군터가 알게 되죠. 프로레슬링의 넌센스라고 할 수 있죠. 예, 본인이 보호하고 싶은 부분을 더 많이 치장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알게 되고, 군터가 니패드를 벗기고 무릎을 계속 공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군터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골드버그가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스피어를 하려고 하다가 군터가 피하면서 로빈슨이 대신 맞는 장면. 로빈슨이 죽었어요. 예, 장시간 아웃입니다. 경기 끝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맞나? 경기 끝까지 안 나와요. 예. 로빈슨은 골드버그의 스피어가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표현해냈죠. 예, 죽었어요, 사람이. 파워 오버 웨밍 유통기한 끝났다. 해서 이 스피어를 피하게 되니까 군터가 이제 니패드로 공격하고, 니패드를 무기로 쓰고, 아들버그한테 가서 도발하고, 막 그러면서 막 까불어. 해서 아들버그한테 가서 막 약 올리다가 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스피어 맞아요. 예. 아들버그 괴롭히고 막 잘난 척 하다가 링 안으로 들어가다가 스피어를 맞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스피어를 우린 보게 된 거죠. 네. 로빈슨도 은퇴였어요. 로빈슨이 일단 경기에 복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골드버그의 마지막 스피어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많이 아쉽죠. 근데 이것도 참 프로레슬링의 로망인 것 같아요, 로망. 옛날에 로키 마이비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키가 1, 2, 3 하고 나서 늙은 로키가 다시 복귀하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그 경기를 이제 현역이 로키를 판정승하는 장면이 나와. 그때 이제 해설진들이 얘기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전성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키가 벌써 이겼죠. 이런 대사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레슬링으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늙어버린 골드버그가 현역이었으면은 아마 지금 군터는 찢겨져 있을 거야. 군터는 아마 지금쯤 찢겨져 있을 거야. 아니 이미 골드버그는
3분 안에 경기를 끝내고 샤워를 했어. 이미 샤워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늙었고 예전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골드버그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어. 늙었지만 느렸지만 스피어를 보여줬고, 이 공중에서 오랫동안 상대방을 홀드하진 못했지만 잭해머를 보여줬어. 해서 커버를 했는데 로빈슨이 없잖아. 심판이 막 램프를 막 뛰어와. 램프를 뛰어와서 늦게 커버해서 투가 나왔어. 그리고 골드버그가 이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게 잭해머를 넣게 되면서 나도 상대방도 직립으로 무게를 들게 되잖아. 이 망가진 무릎이 맛이 간 거야. 그래서 골드버그가 일어나다가 자빠집니다. 그래서 군터가 흡사 독사 마냥 이걸 몸에 또아리를 틀어서 슬리퍼로 이기는 거야. 만약에 골드버그가 무릎 부상이 없었다, 좀 더 젊었다, 그랬으면 이기면 이겼어 라는 설득력을 이 메인 이벤트에서 담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 경기가 느렸어요. 예, 느렸어. 인정합니다. 예, 아쉬웠지만 좋았다. 낭만이 있었다. 예, 너무 좋았다. 예. 마지막 마무리를 골드버그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골드버그를 경호도 뭐 너무 좋아해서 이메일이 골드버그87이지만 저도 골드버그를 참 좋아했어요. 골드버그를 옛날에 또 수도 없이 그렸고, 골드버그가 또 본인 SNS에 올린 적도 있었고, 그걸 또 뭐 2K가 올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골드버그에 대한 팬심도 저도 굉장한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이렇게 챙겨준 게 어딘가 싶긴 해. 또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 이런 건 택도 없잖아. 근데 이제 세러데이 나의 메인 이벤트 정도라면은 아주 적절하게 트리플 H가 대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울먹거리면서 골드버그가 얘기합니다. 아틀란타에선 난 한 번도 진 적 없는데 오늘 졌다. 미안하다. 전 세계에서 내 친구와 가족들이 100명 넘게 여기 현장에 찾아주었다. 너무 고맙다. 아틀란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막 내가 막 발연기를 하면서도 뭉클해질 정도로 이 골드버그라는 전설적인 인물, 174연승 월드헤비웨이 챔피언 골드버그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You're Next라는 이 유행어가 좀 절묘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골드버그의 아들버그는 NFL 1군 지명이 실패되면은 바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브론브레이커랑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죠. 브론브레이커도 NFL 1군 지명이 실패되면 프로레슬링 할 거다 라고 선언하고 NFL을 준비했던 거거든. 그래서 아들버그도 You are next. 너가 다음이다 아들아.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잘생겼죠. 예, 눈이 엄마를 쏙 빼닮아서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WWE에 오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NFL 1군에 만약에 못 들어간다? WWE 바로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스카스타이너 아들, 마크 헨리 아들, 뭐 더들리 아들, 뭐 난리 났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아들, 딸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산티노 딸도 있죠. 막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 도대체. 우린 지금 프로레슬링이 너무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스 롤린스의 부상이 찐이다. 너무 안타깝다. 골드버그의 은퇴도 찐이다. 너무 감동이었다. 이렇게 세러데이 나의 메인 이벤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어네스트 더캣 밀러구나. 그 흑인이 여기 왼쪽에 이분이 어네스트 더캣 밀러야. 그러네. 골드버그의 스텝입니다. 네. 조시반에 또 있었네. 이중격 투기 레전드죠. 예. 어네스트 더캣 밀러는 WCW 때 동료 선수이자 저희 친한 동료인데 내가 못 알아봤네. 너무 늙어서. 과거의 레전드들이 골드버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었었네요. 네. 예. 이렇게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